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이를 먹으며 실버 소리를 들을 때쯤 되면 혈압과 당뇨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민간요법이라 일컬어지는 자연요법이 좋은지, 그리고 신장투석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하는지, 인천 기독교 종합병원 신장내과 전문의 유수정 과장을 현종열 기자가 만나 증상과 치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장을 어떻게 우리 노인들이 관리하면은 오래 가고 걸리지 않나요? 신장병에 대해서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약을 적게 드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아프신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약국에서 사서 여러 가지 약들을 드시기도 하고, 또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것들이나 이제 자녀분들이 사다 주신 비타민이나 영양제들을 많이 드실 수 있는데, 가능하면 불필요한 약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진통소염제나 감기약 같은 것들은 장기 복용하지 않으시는 게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종 민간요법들을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무슨 나무 뿌리를 달여 드신다든지, 열매를 달려서 드신다든지. 근데 텔레비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민간요법은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잘못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콩팥에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되고요. 한약도 드실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그런 만성 성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질환에 대한 관리를 꾸준하게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큰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지만 개인 병원에서라도 일단 관리를 잘 받으시고 약을 잘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환들이 관리가 잘 안 되면 콩팥 합병증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질 경우에는 이제 투석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원인 질환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약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니시는 병원에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관계된 그런 합병증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합병증 소견이 있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잘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많이 보약들을 많이 드시는데, 네. 그 보약이 상당히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장에도 무리가 가는지. 네. 지금 말씀하신 보약은 한약계통을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죠. 한약계통.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약은 뭐 잘 드셔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못 드시면 콩팥이나 간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드시는 경우에 사실 간 기능, 신장 기능을 좀 중간에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드셔서 별 부작용이 없으면 드시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잘못 드시면 크게 독성이 나타나서 이제 신장이나 간 기능이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약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혈압약, 뭐 당뇨약, 심장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각종 약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한약을 병용해서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독성이 나타날 우려가 크고요. 한약을 드심으로써 얻는 이득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방에 가면은요. 네. 약방에 가면 거기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저기 약사들이 많이 고라는데, 네. 그 약사들의 말을 믿고 먹어도 되는지. 네, 일단 건강보조식품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약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종합 비타민이나 미네랄 정도는 뭐 하나 정도 보충해 주시는 거 나쁘지 않지만,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종류의 건강보조식품이 많은데 병원 치료를 안 받고 대신해서 그 약으로 어떻게 고쳐보겠다고 이제 마음 먹고 약을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거기서 사용하는 건강보조식품보다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이 훨씬 저렴하면서 효과가 좋은 약들이에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차라리 받으시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신장 투석을 시작하는데, 신장 투석 시작할 때는 그 피 검사 수치로 시작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보고
시작하네요. 네. 투석을 시작하게 되는 기준은 말기 신부전 환자인 경우인데요. 말기 신부전이라는 거는 혈액 검사에서 남아있는 신장 기능이 한 15% 이하가 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증상이 있을 때 투석을 시작하게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증상은 식사를 못하고, 그리고 몸이 붓거나 숨이 차거나 너무 기력이 없거나, 그리고 이제 울렁거리거나 토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을 시작할 때 나타나게 되는 흔한 증상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남아있는 신장 기능이 15% 이하인 말기 신부전 환자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증상이 생겼을 경우 투석을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환자들이 네. 많이 투석할 때 보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근데 사실 최종적인 치료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고, 요즘 워낙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연세가 아주 많은데 무조건 투석을 사실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개인 사정들이 다 있으시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식사를 못하고 좀 힘든 거 말고는 전반적인 이제 신체 상태가, 전신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그러면 투석을 하시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처음에 투석을 시작하면 이제 병원에도 자주 와야 되고 몸도 힘들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 2-3달 정도의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면 투석을 시작하기 전보다는 훨씬 컨디션이 좋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실버넷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